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는 책을 추천하는 영상도 있기는 하는데, 마치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독서는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도 건강이나 또는 독해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사를 특별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정해서 이 책을 그냥 추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이제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한 책을 일단 한두 페이지 읽어보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읽어본다면 여러분의 독해력이 더 향상되고, 책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얻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얻음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의 독해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정한 책은 이 책입니다. 이제 저 책을 읽으면 독해력이 향상되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뭔가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구제해주고 싶거나 또는 이 출판사나 지은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괜찮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대하는 우리의 읽기 방식에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양이니까 지식으로 집어넣어야지, 외워야지, 또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 보면 쓸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책은 이해하고 간직하고 있을 만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는 과정 역시 독해력을 높여주는 좋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광경들,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산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 산에 등산하는 그 과정에서 겪는 운동량, 또는 호흡하면서 피톤치드를 마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시작이니까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본문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 페이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셨고 어떤 독서 경험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잠깐 멈춰주세요. 자, 읽어보셨습니까? 자, 이 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 보면요, 고대 이집트 왕들이 이제 많은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았고 그 일을 시키죠. 그런데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라고 해요. 어떤 노예인가요? 왕이 노예를 직접 거느렸다라는 거죠. 간혹 영화나 어떤 걸 보면 노예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는 노예니까 그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불편했다는 거 보니까 왕도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든 의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어서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상형 문자가 워낙 어려워서 이집트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겠죠. 아니, 그런데 원래부터 태어나서 글자를 배울 수도 없었던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던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왜 굳이 서면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이집트 왕이 이집트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뭔가 지시를 한다거나 또는 지식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에 곤란함을 겪어서 알파벳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의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이런 생각 안 하셨다면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약한 거예요. 이것 외에도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안 나오신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보고 쓱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읽기를 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책에서 그것에 대한 제가 지금 생각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거나 또는 그게 정말 궁금해서 그 답을 어디서든 알아내려고 찾아낸다면 제가 원해서 갖게 되는 지식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지식은 제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활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뭔가 명령을 내릴 만한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노예를 데리고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했다든지 또는 땅도 넓고 노예도 많아서 노예들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왕에게 있었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노예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어떤 뭔가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노예 관리자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노예들 많다 보니까 좀 더 충성심이 있고 똑똑한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관리 노예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 노예한테는 어쨌든 명령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이집트어를 좀 간소화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이든 어떤 설명하는 글이든 우리가 그 글이 말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글이 우리한테 쥐어주는 대로 그냥 받고만 있는 이런 식으로 그 독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을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와서 그 내용을 가져왔을 때 우리 스스로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집트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노예가 얼마나 많았고 또 어떻게 소통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집트는 그랬어 라고 제가 스스로 되뇌이지 않더라도 그랬을 것 같은 어떤 이 심상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집트는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 유리창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실내에서 또는 실외에서 보는 창문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마치 그 VR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심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집에서 매일같이 지냈기 때문에 마루나 창문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는 건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창문의 개수를 세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죠. 이 질문을 받고서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상을 생성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그 심상을 그려내요. 그리고 잠잠하게 두었다가 또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심상을 들여다보면서 그 심상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집 유리창은 몇 개야?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어? 또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한 심상을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려냈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독서 경험. 알파벳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기호체계에서 파생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 체계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나타낸다. 자,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 뭔가 생각한 거 없으셨어요? 유추라고 하는데요. 한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 소리값이니까요. 상형 문자가 아니라 소리값을 나타낸 거죠. 물론 알파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무수히 많은 배우기 힘든 상형 문자를 가지고 있다가 소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리값을 나타내는 글자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알파벳은 바로 한자에서 우리 한글이 나온 것과 좀 유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집트 상형 문자가 알파벳으로 파생된 것에 비해서 한자에서 우리말 한글이 파생되었느냐? 그건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글자의 유래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른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역시 경험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유추사고라는 것들이 수행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컨디션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추론도 했고요. 유추도 하죠. 심상 그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지나가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것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그랬어? 그런 걸 할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다음 페이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의 눈에 차차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안 보였는데 뭐가 있었을까? 그럼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서 그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몇 개를 찾아냈는데 옆에 친구가 야, 몇 개 더 있어. 그러면 하고 더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찾아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서 경험을 놓쳤더라도 뭔가 더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영상과 이 책 읽기를 병행해 보신다면 차츰차츰 여러분이 좀 더 예민하게 글에 반응하고 글로부터 심상을 만들어내고 확장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해상무역을 위해서 접촉하면서 문자라는 게 전파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죠. 그렇다라는 게 여기 있었으니까요. 실크로드 같은 이런 긴 여행, 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파했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케이팝이 많이 유명해지니까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부분으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주 연상되고 활성화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지식을 다른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갖고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냥 단지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적절할 때 이 지식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지식을 적용하는 게 활발해져요. 그러다 보면 아는 게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적용을 못해서 아는 게 많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가 귀환하면서 고향에 전파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무기나 또는 언어, 풍습에 대해서 접촉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그럼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노예를 위해 간단하게 바꾼 것이 그게 곧 알파벳이었느냐? 그렇진 않았죠. 전파되고 영향을 주고 뒤에 가서 알파벳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알파벳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남길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간단하게 변형시키고 페니키아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 또는 히브리어, 아랍어와 서양 언어들이 결국 조상은 같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정리하는 습관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딱 한 페이지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그 경험, 그리고 얻어낸 지식 자체,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다라고 써있는 선언적 지식만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 경험을 통해서 독서하는 과정을 잘 해나가는 그 절차적 지식도 역시 습득이 되도록 독서를 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이건 별로야 라는 얘기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